로컬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글로컬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로컬의 유행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15주 동안 로컬과 이 로컬을 재창조해 나가는 로컬 이노베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컬 이노베이터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이선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작은 시골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감자골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러면서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의 모습이 이런 것인데, 앞에서 보면 굉장히 모던해 보이지만 뒤에 돌아가면은 옛날 그 폐교의 흔적이, 그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요즘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도시재생, 뭐 유휴시설의 활용, 이런 것의 모델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는데, 이 안에서 예술가들이 작업도 하고 주민들은 또 문화센터처럼 쓰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워크숍이나 레지던시 같은 것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1주차, 2주차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초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개괄적인 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에 아주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또 이렇게 포진해 있어서 보니까 그분들한테 또 전문적인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첫 번째 주차는 로컬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여가지고 조금 담론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2주차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례 소개나 성공 요소, 성공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할 때 가능하면은 쉽게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뽑아서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왜냐면 뭐 그렇게 아주 아카데믹한 학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이라는 단어를 뽑아봤어요. 지역. 예.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어는 reg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로컬은 그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사실은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비슷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이지만 조금 엄밀하게 규정을 하면 차이가 좀 있어요. 보시면 region, 지역, local, 지방, distric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할까요? 지구라는 말을 써요. 이게 행정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구 단위 계획, 뭐 무슨 특구, 지구 이런 것을 디스트릭트라고 얘기하고요. 요즘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커뮤니티라는 말이 있어요. 뭐 이걸 지역사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공동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다른 관계 중심의 개념을 우리는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뮤는 그러면은 무언가가 같이 하는, 뭔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게 있고요.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가끔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모아서 격이 없는 대화를 할 때 타운홀 미팅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통칭해서 타운십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은 뭐 동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빌리지, 이건 뭐 시골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같은데 마을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뭐 아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개념이 좀 더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의 개념이 그래서 좀 다르고 지역 주민이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지역 발전, 지역 개발, 지역 활성화. 근데 우리가 이제 7, 80년대만 해도 지역이 발전하거나 개발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 아니면 인프라가 확충된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삶의 질이나 환경의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역에 대한 문화적 요소가 증가하다 보니까요. 지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역할들 중에 저 같은 문화기획자의 역할이 커졌어요. 그리고 통칭해서 문화기획자라고는 하지만 어떤 데서는 뭐 매개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을 만들기 하는 사람들은 운동, 마을 운동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따가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게 되면은 그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로컬이라는 단어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바이 북, 바이 로컬, 로컬을 사라. 아니면 eat local, 로컬을 먹어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로컬을 지방이라고 번역은 할 수 있지만 왜 외래어 로컬을 영어를 그대로 쓸까요? 그것은 행정적 구분에 있어서의 지방과는 다른 감성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마땅치 않으니까 로컬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 로컬, eat local 다 어디 있는 데냐면은요. 바이 로컬은 속초에 있는 작은 동네 책방에 붙어 있는 표지고요. eat local은 강릉에 있는 어떤 게스트하우스의 입구에 붙어 있는 건데 이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은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서핑을 좋아해서 강릉에 가서 여인숙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게스트하우스인데 당연히 단순한 숙박업으로 가지 않고 지역의 두부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의 또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 1층에는 작은 카페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eat local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어떻게 표현하든 지금 로컬이라는 단어가 대세이니까 우리가 이게 로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로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았어요. 물론 학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컬의 핵심은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리지널리티, 뭐 오리지널 여기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 동네에 가야 체험할 수 있는 것, 그 동네가 제일 센 것. 물론 다른 동네 가도 있긴 하지만 그 동네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것. 이걸 저는 그냥 마케팅 용어로 통칭해서 오리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다른 데보다 거기가 더 우월하다. 그 뜻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음식이 있을 때 똑같은 메뉴가 다른 동네에도 있긴 하지만 굳이 거기 가서 먹는 것은 재료가 더 특별하다든지 아니면 요리 방법이 다르다든지 그 동네에서 오래 있었다든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요즘 뭐 어느 동네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 로컬에 있는 청년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다른 데보다 뛰어나게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와 달리 뭔가 기획을 하는 것이 로컬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청년이나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남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방법, 그 엑설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 30년 하기 전에야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이제 막 이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묵묵히 몇십 년 동안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신 분들보다 잘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분들이 해온 것과 다른 방식의 시도를 하는 것으로는 약간의 좀 승산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음 차시 때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영어로 오리진이라고 표현해서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지역의 전통 문화나 아니면 역사나 아니면 유산에 기반을 해서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오리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로컬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서울이 공동체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서울도 마을마다 지역마다 공동체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 그랬을 때는 훨씬 더 공동체성이 강화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가지고 30대 중반에 평창으로 갔는데요. 아주 극과 극의 동네이잖아요. 저는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문화의 중심이라고 하는 대학로에 저희 모든 사업장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강원도 평창으로 가니까 굉장히 많은 게 그 문화적 인상 깊은 충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무슨 점이 다르냐 하게 되면 공동체성이 강해요. 뭐냐면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또 강의할 때 공동체란 관계의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서 지역사회를 대하는 애티튜드, 태도가 좀 달라진다는 뜻에서 공동체성입니다. 제가 자원과 콘텐츠 이렇게 해봤습니다. 콘텐츠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요즘은 그 개념들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사실은 콘텐츠는
구체적인 가공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자원, 그 다음에 콘텐츠, 그리고 여긴 쓰지 않았지만 상품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자원은 영어로 resource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유하자면 뭔가 원천적인 것들, 광산으로 말하면 원석 이런 것이고 캔에서 뭔가 잘 가공을 하면은 보석이 되는데 그 보석이 콘텐츠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원은 그래서 얼마나 원형을 잘 유지하느냐,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를 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콘텐츠는 얼마나 독창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또 이게 잘 정제되었느냐, 보석이니까. 그런데 콘텐츠는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콘텐츠가 어딘가에 장착되려면은 요즘 많이 쓰는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플랫폼에 기반한 콘텐츠. 방송에 맞는 콘텐츠가 있고, 무대에 맞는 콘텐츠가 있고, 책, 출판에 맞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준비할 때 문화기획자가 한다고 하니까 무슨 공연예술이나 또는 뭐 아니면 예술가의 전문적인 창작 영역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냐 좀 우려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문화를 활용한 비즈니스일 수도 있지만 대단히 많은 비즈니스 안에서 문화적 요소를 결합했을 때 더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기능적 편익에서 문화적 편익으로 전이하고 있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기능은 대부분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기능의 뛰어남을 보고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디자인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더욱 문화가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넘어가면 이렇게 구분을 해 보니 우리는 문화의 편익이 무엇인가? 편익이라는 단어는 효과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효과가 무엇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고 컨텐츠를 만드는 데 원천적인 소스가 되고 가장 중요한 스토리텔링과 이미지 창출이 결국은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드디어 정리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멀리 애둘러 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의 단계가 있는데 문화 자원, 문화 콘텐츠, 문화 상품 딱딱 떨어지잖아요. 문화 자원, 문화 콘텐츠, 문화 상품 3단계인데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자원은 원형이 중요하고 콘텐츠는 가공이 중요하고 상품은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업 구도상에서의 구분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화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단계로 보셔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는 문화는 돈을 쓰는 것이고 경제는 돈을 버는 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야 경제적으로도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으로 이제 구분되는데 우리 로컬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또는 또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기획자 아니면 이노베이터,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단어가 이노베이터니까 계속 이노베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비교적 현장을 많이 이렇게 체험한 편이거든요. 보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대강 이렇게 기속되는 것 같아요. 프로덕트, 뭔가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 플레이스는 어떤 공간을 운영하는 것.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그게 뭐 예를 들면 공연이든 교육 프로그램이든 체험 프로그램이든 관광 프로그램이든 프로그램을 잘 짜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애매한 것이지만 플래닝.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아우르면서 때에 따라서는 전략을 기획하는 것을 뭐 위탁을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무슨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마을 만들기 이런 것은 플래닝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래닝 안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프로덕트도 있고 플레이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는데 플래닝도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제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제가 직접 가본 것을 전제로 해서 이 4가지의 카테고리를 다시 구분해가지고 한 10여 개 정도로 나눠봤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창작인데요. 사실은 문화기획의 영역에서는 창작은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얘기할 경우가 많죠. 음악가가 음악 만들어서 공연하고 화가가 그림 그려서 팔고 뭐 이런 것들인데 단순히 이번 이 로컬 이노베이션 과정에서는 그것만으로 국한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든다는 게 무슨 뭐 예술 작품만 만드나요?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기계를 만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작은 소품? 이게 참 영어로는 적절치 않은 일본식 표현인 것 같은데 요즘 대세가 굿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굿즈, 머천다이징. 그래서 이러한 뭔가 손에 잡히는 유형이 되는 그런 물건을 만들거나 또는 뭐 공연, 전시, 축제 같이 어떤 행사를 만드는 일도 저는 다 여기다 지금 집어넣어 본 거죠. 그런데 뒤에 그 다음 강의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로컬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에서는 다소간의 멀티한 역할을 요구받게 돼요. 이걸 어떤 책에서는 폴리메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활? 이게 무엇인가? 생활. 요즘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어떤 유형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봅니다. 땡땡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있잖아요. 예. 중년의 대부분의 중년 이후의 남자들이 속세를 떠나 전기와 수도도 안 들어오는 산속에 가서 뭔가 날 것을 잘 활용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저희 나이 또래의 50대 이상의 남자들에게 최고의 로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강원도 평창에 산다고 해서 제가 그런 그 땡땡 자연이다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합정동도 중요하고요. 강남의 예술의 전당도 가끔은 가줘야 되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자연을 좋아하는 것뿐인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뭐 생태지향적인 삶, 아니면 유기농, 아니면은 뭐 어떤 귀농, 귀촌 또는 어떤 도시에서의 특별한 삶의 양태들 이런 것들이 다 컨텐츠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을 동아리나 동호회, 공동체 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게 되면은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전 강의에서 공동체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의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인데 요즘은 그거보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든지 같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같이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구조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도 사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아주 브랜드화 되어 있는 뭐 독서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을 장려해주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생활 콘텐츠도 대단히 중요한 혁신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식,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레스토랑, 그냥 밥만 먹으러 가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 지금 뭔가 외식, 그 식당, 레스토랑 주인들인데 지금 남자 주인공은 뜻밖의 피아노를 전공하고 아주 멋진 파스타집을 하고 있는 친구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러저러한 것들을 묶어서 요즘은 이른바 마을 만들기, 지역 개발, 이 로컬 이노베이션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런 사회 활동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새마을 운동 시절부터 뭐 마을 만들기 아니면 길을 넓히고 지붕을 개량하고 뭐 하천을 정비하고 이런 기능적 정비에서 요즘은 마을 전체를 하나의 사이트로 보고 그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또 삼고 농촌 관광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도 들꽃 사진관이라고 뒤에 이미 사진 나와 있는데 사진 작가인데 고향에 돌아와서 골목 하나를 아주 활성화시킨 그런 예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웰컴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농촌 교육 농장이나 평화 교육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다 훌륭한 지역 혁신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주차에서는 이 전 과정의 첫 시간이기도 하고 제 강의의 전반부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로컬, 지역 로컬의 의미에 의해 그리고 왜 문화가 중요하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편익도 살펴봤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잘 활용이 돼서 어떤 실제 사례로 나와 있는 어떤 유형들을 살펴봤는데 물론 제가 강의 때 이제 보여드리는 유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유형을 개발할 수 있지만 제가 체험한 수준인 범위 내에서는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2주차에 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공 요소라든지 개인 체크리스트라든지 또 실제로 구현된 어떤 영역을, 마을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